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 그러나 저 아이의 마음이 다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거절하기, 거절을 어떻게 듣는가 그 얘기는 했었는데요. 내가 거절을 듣고 거절하는 것도 힘든데요. 내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걸 보는 것도 엄마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맞아요. 네. 아들이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 레고를 배웠었어요. 네. 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 배웠었고 옆 클래스에서는 2명씩 3명씩 조별로 배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같이 이제 딱히 그 시간 맞는 친구가 없어서 제가 이제 혼자 데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5살, 6살 때는 같이 놀고 싶지, 이게 혼자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서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처음에 소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호출하셔서, 어머니, 자꾸 친구가 만든 거를 부시고 괴롭혀서 정말 네. 같이 수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밖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맡겨놓고 1시간 반은 제가 혼자 쉬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쳐다보니까 여지없이 우리 애가 걔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같이 이제 움직이는 무슨 지게차 같은 거를 만드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걔가 좀 더 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도 이제 막 만들다가 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딴짓을 하니까 선생님이 집중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걔가 만든 거를 팍팍팍팍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막 울고, 선생님은 이제 저를 호출하셔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하셔서 제가 막 야단을 쳤죠. 너 걔가 만든 걸 그렇게 네가 부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걔가 널 좋아하겠니?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저로서는 그게 그렇죠. 알고 있는 전부였었거든요. 네.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목표였으니까. 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못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걔가 한 행동은 너무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시간을 열심히 만든 친구의 작품을 부셔버렸으니까. 거기서는 다 만들면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주는데 걔는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게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싫었겠죠. 근데 제 아이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너가 그럴수록 걔가 너 더 싫어해. 너랑 놀고 싶겠어. 너라면 너가 만든 거 부시는데 너 걔랑 놀고 싶냐? 이러면서 저도 막 애처럼 가누니를 야단을 쳤었죠. 근데 돌이켜보면 아이들은 놀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나도 거기 끼고 싶어. 나도 놀고 싶어. 나도 너희랑 같이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 라는 다양한 표현 방식의 하나인데,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노라고 말하면 그때 그걸 엄마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중요하네요. 혜연이는 어때요? 아직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직은 아기라서 그런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뭐 때 부릴 때 있죠. 선생님이 뭐 다른 친구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면 네. 그렇게 때를 부리고 울고 막 그 친구를 잡아당기고 네. 그런다고 해요. 네. 네. 그때 엄마들은 그런 경우라고 해도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네. 너도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짓을 해야 선생님이 안아주지 라는 방법일 때가 가장 최악의 반응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그건 어른이 들어도 기분이 참 나쁘네요. 그렇죠. 네. 너가 잘했어 봐. 너도 그러면 선생님이 예뻐해 주실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면은 네. 거의 뭐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선생님이 걔를 안아줬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 걔가 뭐가 아팠거나 힘들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엄마는 너도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그치? 하면서 대신 엄마가 안아줄까? 하면서 엄마가 안아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엄마는 자꾸 안아달라고 하니까 엄마 봐봐. 손 없어. 손 없지. 이쪽 손 가방 들었지. 이게 뭐 들었지. 엄마 손 없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걔가 뭐 얘야 이것 좀 갖고 와. 엄마 나 손 없어. 손 없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나 손 없어. 아주 그냥 얄미워 갖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팔 속에 집어넣고 나 손 없어. 손 없는데? 망토같이. 손 없는데 막 그러더래요. 그래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아직 만약에 혜윤이 지금 어리잖아요. 네네. 30개월이니까. 근데 조금 더 크면은요. 또 여자애들 엄마들의 고민은요. 그렇게 카톡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카톡이요? 예, 이제 아이들이 단체로 카톡방을 만들어서요. 이제 제 한 교육생 중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이들끼리 단톡방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고. 6명에서 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야, 뭐 놀까? 어디 갈래? 방방이 탈래? 그것도 좋겠다. A가 방방이 탈래? B, 좋겠다. C, 나도 방방이 좋아. 뭐 D, 야, 우리 그럼 거기서 콜라도 마시자. 그랬더니 자기 딸이 끝나고 떡볶이도 먹을까?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야, 콜라 나도 좋아. 콜라, 콜.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날래? 2시 콜콜 한데 자기 딸이 2시 반은 어때? 근데 그 다음 아이가 2시 좋아, 2시. 그래, 우리 2시에 만나자. 끝. 다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걸 보여주면서, 인데 여자애들한테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아, 핸드폰 안 주고 싶어.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소외감, 뭔가 버림받아지는 이런 기분, 네.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젖어 있을 때 네. 내가 그 아이하고 객관화를 유지하면서 공감할 수 있느냐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네. 걔네들이 그렇게 밉대요. 그렇죠. 너무 밉죠. 앤데도요. 애처럼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저런 나쁜 년들이 다 있냐. 교묘하게 교묘하게 너무 악의적이고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또 딸한테도 넌 네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으면 이런 대접이나 받고 사냐 하면서 또 딸한테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말은 딸한테 더 아픔을 주는 말이거든요. 딸은 노력했을 거예요. 같이 놀고 싶어서. 남자애들도 그래요. 놀이터에 이제 가면은요. 얘들아 놀자 하면서 가요. 툭툭 건드리면서. 그럼 애들끼리 몸으로 팍팍 쳐요. 자기네들끼리. 넌 가. 우리끼리 놀고 있었어. 가. 너 몇 살이야? 우리끼리 놀 거야. 가. 막 이러면 엄마가 뒤에서 놀이터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애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서 가만히 땅바닥을 발바닥으로 이렇게 긁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네. 정말. 그래서 한 엄마가 둘째를 낳아야 선생님 되나 제가 싶고. 네. 너무 고민이 돼서 네. 너무 속이 상해서 걔한테 가서 위로를 해줬는데요. 이 말이 걔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1살 많은 형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형아들이 지금 너랑 놀기 싫은가 봐. 자기네들끼리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랑 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후자는 좋은데 전자가 형아들이 너랑 놀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은. 이게 그 아이한테 어떻게 들렸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네. 거의 그- 확증이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싶은가 보다. 그쵸. 그러면 한번 가서 물어볼까? 그래서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때는 엄마랑 다른 거 좀 하고 놀아볼까? 이런 방법도 있겠죠. 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엄마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했대요. 친구들한테 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건드리거나 뭐 부시거나 과격한 행동 대신 대화로 나도 거기 같이 놀 수 있을까? 너네 뭐해? 하면서 말을 한번 걸어보자.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래 그럼 너도 와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안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엄마가 놀란 건 굉장히 차갑게 외면하는 아이들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네. 그럴 때는요. 노라는 것은 우리 그때 배운 것처럼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스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다는 것도 다 생각일 뿐이에요. 네. 지금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존중해 주되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쟤네가 너랑 놀기 싫대잖아. 왜 그러니? 이런 말도 우리한테 되게 아플 거고요. 네.
됐어,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너도 이제 너 편한 애들이랑,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하면서 걔네들 들으라고. 그것도 우리 아이의 마음이 아파. 걔네들 맞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중엔 걔네들이 놀고 싶다가도 놀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 아이하고 친한 친구 한 명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좀 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있게. 그리고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거기 제가 주도권을 잡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게 아니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들 둘이서 만화 영화를 이제 보기로 했는데 간식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싸울까봐 엄마들은 보통 2접시에 똑같이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한 공간에 들고 가서 접시를 2개를 주고 너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자기 아이한테 너가 한번 친구한테 나눠줘 볼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기분 좋을 수 있게 공정하게 한번 나눠줘 봐. 그러면 걔가 나눠주겠죠. 그럼 그렇게 배워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만약에 니네 싸울까봐 엄마가 똑같이 갖고 왔으니까 그냥 이거 먹어. 친구 거 서로 뺏어 먹지 말고 각자 그릇에 있는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글쎄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배워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네. 태연쌤은 생각이 어때요? 아, 정말 뭐 예민한 문제죠. 엄마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하지만 아이에게 잘 설명하는 거, 그 아이가 납득하게 하는 것도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마음 어떤 상하죠. 말로도 위로도 네. 안 되고 사실 네. 뭐 엄마랑 논다고 그래도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을 않죠. 거예요. 네,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느냐는 참 엄마가 지혜롭게 본인도 네. 속상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거절당할 때는요, 내가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아이가 거절을 당하면 저 친구들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게 조금 있나 보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너랑 지금 놀고 싶지 않은가 봐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있나 봐.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쟤는 자꾸 우리를 때려요. 쟤는 자꾸 우리를 망쳐요. 방해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 방식이 조금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와. 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조금 협조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탁 찌르보고 돌아서서 오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도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좋은 해석, 엄마가 좋은 해석자일수록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 공감토 오픈 강의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네. 또 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를 그럼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픈 강의 때 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조직에서도요, 남자분들, 이제 기업에서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조직에서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침묵 현상, 침묵 행동이에요. 네. 발언 행동,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한다는 건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해야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침묵 행동을 하고 비협조적이며 때로는 위축되어 있고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가를 보면 자기의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픈 건지 괴로운 건지 짜증이 나는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이런 정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나지만 상황상은 참는 게 좋겠다. 이거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배워나가려면 저런 거절을 이제 듣잖아요. 싫어, 나 우리 너랑 지금 안 놀 거야. 우리끼리 놀 거야. 라는 거절을 들을 때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적응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걸 부적응적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적응적으로 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파국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난 아무도 이제 내 곁에 없을 거야. 난 버림받았어.
극단적으로. 나는 왕따를 당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도 내 옆에 없을 거야, 엄마.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날 안 좋아해. 그런데 적응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는 이거보다 더 나쁜 일도 지나갈 수 있어. 뭐 다른 애랑 놀지 뭐. 다른 애랑 놀아도 돼. 물론 속상하지만 다 내 뜻이랑 같을 수는 없어. 그리고 내일 되면 쟤네들이 나한테 올 수도 있어. 난 또 다른 애랑 놀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나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일생과 네. 내일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엄마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위로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거는 내 아이가 내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한테 거부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거부당한다는 똑같은 기분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 수가 없었네. 내일은 또 놀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더 힘들면은요. 그리고 막 어린 시절에 내가 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든 경험이 있는 엄마들일수록 내 아이가 힘든 일을 겪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죠. 찢어지죠. 네, 네. 그게 아주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이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엄마가 먼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랑 놀기 싫대가 아니라 쟤네들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일이 있대. 같은 의미지만 전혀 해석이 다른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쟤랑 놀면은 때려서 싫어요라고 말을 할 때, 너도 안전하게 놀고 싶다는 얘기구나, 라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우리 아이한테 친구가 안전하게 놀고 싶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네가 때리니까 놀기 싫대가 아니라, 같은 말이지만 전혀 네. 다른 의미로 들리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내 아이를 보는 우리 엄마들은요, 혼자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의 친구가 돼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넓고 넓은 운동장에 애를 던져 놓으시고 자 네가 가서 말해봐가 아니라 한 명을 집어서 집으로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걔가 우리 아이가 걔랑 그 한 아이랑만이라도 잘 지낼 수 있게 한번 도와줘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아이가 거절당하는 것들을 도와주다 보면 우리 아이도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모든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우리도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결국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누군가하고는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 걸 좀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아이 겨울이라서 놀이터 나갈 일이 많이 줄어드셨겠지만 그래도 어디 키즈 카페라든가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싫어 너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서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은요 천천히 다가가서 나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천천히 다가가서 저 친구들이 지금 좀 바쁜가 보다. 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나 보다.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놀아볼까? 아니면 다른 걸 좀 하면서 기다려볼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태연쌤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보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